Tous comme des animaux, de toutes les chattes, ça parle mal. 2018, je sais pas ce qu'il te faut, mais je suis plus qu'un animal. J'ai vu que le rap est à la mode et qu'il mange mieux quand il est sale. Bah faudrait peut-être casser les codes, une fille qui l'ouvre, ce serait normal. Balance ton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방문해 보실 곳은 미술의 기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재 작품 소장량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대략적으로 작품이 한 61만 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1만 점. 하루에 다 돌 수 있어요? 돌 수 없죠. 불가능하죠. 일단은 61만 점이 전부 다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시하는 작품들은 대략 한 3만 5천 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고. 이날은 볼 수 있고 전날은 볼 수 없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작품은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모나리자가 오늘 소장고에 들어갔다.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위할 거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지. 이런 작품들은 절대 안 내려가요. 일단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 정중앙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 지도를 쫙 펼쳐놓고 정중앙에 점을 딱 찍으면 그게 루브르예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통 도시 정중앙에 있는 건물이 미술관인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파리는 정중앙이 루브르예요. 왜 그럴까?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오는데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술관으로서 역사가 시작된 곳은 아니었고 원래는 요새였어요. 요새? 요새. 요새 그 성체. 아 진짜요? 그러니까 파리를 지키는 방어의 목적으로 세워둔 요새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요새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건물이 되어서 버려지고 방치가 되었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수와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를 궁전의 형태로 바꾸어요. 그 다음부터는 프랑스 왕과 왕비가 사는 궁전으로서의 역사를 쭉 이어오다가 혁명이 발발하고 그렇죠. 왕과 왕비의 목이 잘려요. 그럼 더 이상 왕이 살던 궁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봤더니 예전에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소장하고 있었던 예술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국민들한테 다시 공개하자 라면서 1793년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루브르가 지금 현재 비읍자 형태로 세워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 날개 리슐리에, 오른쪽이 드농이라고 불리는 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슐리. 그래서 총 관이 3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루브르를 방문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인들이 루브르를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둘러보면 좋은가?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동선은 슐리관으로 들어가서 드농관으로 나오는 코스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어가서 우측관으로 나오는 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이제 안 들어간다. 와. 와 설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볼 작품은 슐리관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만나볼 수 있는 조각입니다. 아 조각. 우와 멋있다. 아 가고 싶다. 저게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된 건데 저렇게 많아요. 어떻게 보존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슐리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조각 작품들이고요. 이 조각 작품들을 쭉 보시고 난 이후에 이 갤러리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작품이 루브르의 3대 여신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작품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모작이 탄생된 작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밀로의 비너스 혹시 이름 뜻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은 비너스가 이름이고 앞에는 작가 이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로라는. 미대 언니. 아우 됐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밀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어서 밀로의 비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가는 미성이에요. 일단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작품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대부분 다 안 밝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미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럼 왜 밀로의 비너스냐? 그리스에 있는 밀로스라는 섬에서 발견이 되어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견 당시 때부터 좀 이슈가 되었던 작품인데 일단 작품을 좀 보시면 포즈부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통 미술에서는 이런 걸 비대칭 자세다, 콤프라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짝다리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조각 작품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포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깨와 허리, 골반, 엉덩이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S자로 싹 꼬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매를 부각시키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옷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저 옷이 저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여신상들을 보면 옷을 완벽하게 입거나 아니면 완전히 벗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너스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벗고 있어요. 웬만한 비너스는 그냥 다 벗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반에 살짝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바람만 살짝 불더라도 아니면 지금 비너스가 살짝만 더 몸을 틀어버리면 저 옷이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다라는 상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너스의 벗은 몸을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더 에로틱한 작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저 지금 없는 저 팔이 원래 있었을 테니까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을 수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양쪽 팔이 다 있었을 거예요. 처음 발견 때부터는 일단 양쪽 팔이 다 떨어진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당시 학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했어요.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뭐 큰 거울을 들고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일 것이다. 아니면 뭐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걸 거야. 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학계에서 거의 중론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다. 자세히 보시면은 배꼽 아래쪽에 무언가 붙었다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요. 아 여기.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 오른쪽 팔은 지금 배꼽 아래쪽을 살짝 지나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우리 호영 씨가 이야기한 옷자락을 살짝 감각 있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고 왼손은 왼쪽 어깨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 자신의 상징물인 황금 사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아마 이런 포즈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해요. 야, 나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래서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술의 매력이에요. 진짜. 정답이 없다. 보통 미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술은 정답이 없는 분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해석이 근거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해석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지. 자기 해석이 남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학문이 바로 미술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셨을 때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데?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땐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어찌되었건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미루어 보아 요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루브르 큐레이터들이 최대한 작품을 띄우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각의 방에 들어가면 수많은 조각 작품을 보고 맨 마지막에 밀로의 비너스를 딱 세워놨거든요. 요 의미 자체가 얘가 제일 예쁘니까 얘가 가장 위대한 조각상이니까 얘부터 봐버리면 다른 작품들이 눈에 안 들어올 테니 마지막에 보세요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딱 세우는 거니까 나중에 루브르 방문하게 되시면 다른 작품들 천천히 보고 아껴두다가 마지막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재밌다. 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림이 맞아. 그려지는 것 같아.